혹시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다가 47만 원 입금, 입금자 김모 씨라는 문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인데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지? 혹시 실수로 잘못 보낸 건가? 싶다가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문자 뒤를 이어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경찰청입니다. 지금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누가 내 이름을 도용했나? 그리고 상대방은 너무도 친절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이어갑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합니다. 자칫하면 피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자산을 안전하게 분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상대의 말대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듯한 말투, 신속한 대응, 경찰을 사칭하는 단정한 목소리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들어오죠. 이 이야기 남의 일 같으신가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런 방식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전화를 끝내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송금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서 문제없어.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이 수법은 단지 전화를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예전처럼 돈 보내주세요 하는 식의 서툰 사기가 아닙니다. 이름도 알고 계좌 뒷자리도 맞추고 심지어 자녀 이름까지 부르며 상대방을 완전히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평소에 냉철하던 분들도 이건 진짜 같아 하고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피해자분들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 남일 아닙니다. 저 역시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기 사건을 다뤄왔지만 가장 안타까운 건 이 피해가 대부분 미리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혹은 설마 그런 전화에 속을까 싶으신가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런 전화를 받고도 아, 이건 사기구나 하고 바로 알아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찰, 금융감독원, 검찰 같은 단어가 나오면 괜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안해지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에 따라가게 되죠. 게다가 요즘 사기 수법은 단순히 말로만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설득력 있게, 정말 전문가처럼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친절해서 더 무서울 정도죠. 그럼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요? 어떤 건 믿어도 되는 말이고 어떤 건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말인지 그 기준을 모르면 누구라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기꾼들은 내가 뭘 했느냐보다 내가 뭘 받았느냐, 내가 뭘 누르느냐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입금된 돈, 문자의 링크, 낯선 번호. 겉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엔 아주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단지 모르는 사람 말을 믿지 말자는 말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수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비로소 내 돈, 내 통장,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그동안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들어보시다 보면 아, 이거 나도 겪을 뻔했네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얻어 가실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당하지 않고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서로 돕고 서로 알려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미리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나와 가족, 이웃의 통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 정말 한 수 위입니다. 예전처럼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라거나 돈 좀 보내주세요 하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요즘은 오히려 너무 정중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경계심을 풀어놓고 그 다음에 결정타를 날리죠. 대구에 사시는 정순자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정순자님은 올해 68세, 초등학교에서 오래 교사 생활을 하시고 은퇴 후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시는 게 일과처럼 되신 분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운동 삼아 한 바퀴 돌고 나서 집에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이상한 문자가 와 있더랍니다. 고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사용 정지되었습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문자에는 정순자님의 실제 은행명이 들어 있었고 계좌 뒷자리 숫자도 정확히 적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은행 로고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그러니 정순자님 입장에선 이거 진짜 내 은행에서 보낸 거구나 싶었던 거죠. 결국 망설이다가 그 링크를 눌러보셨답니다. 그런데 별다른 화면도 안 뜨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셨대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사기범의 돈 세탁 경로로 활용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순자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미 통장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그 사이 누군가 정순자님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하면서 계좌 이체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정순자님은 너무 억울했지만 이미 돈은 여러 계좌를 거쳐 인출된 뒤였고 피해 보상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셨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정순자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행 문자처럼 보이는 걸 눌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클릭 한 번이 평생 모아놓은 돈을 지켜내느냐, 놓치느냐의 갈림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런 사기꾼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수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빠르게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공포 유도형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이죠.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자산이 압류됩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말을 씁니다. 이건 사람의 심리를 정조준하는 말입니다. 계좌가 압류된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불안해집니다. 그 틈을 타서 지금 바로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 같은 유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가짜 은행 문자입니다. 정순자님처럼 은행 로고, 계좌번호 뒷자리, 심지어는 실명까지 정확히 맞춘 문자를 보내죠. 그런 문자를 받으면 이 정도로 디테일하면 진짜 은행에서 보낸 게 맞겠지? 하고 속기 쉬운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 두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문자로 링크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요. 링크가 있다면 99.9%는 사기입니다. 은행 업무는 공식 앱이나 직접 로그인하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세 번째, 가족 사칭형입니다. 이건 감정을 자극합니다. 엄마, 나야. 핸드폰 고장나서 이 번호 써. 지금 급한데 50만 원만 먼저 보내줘. 이렇게 다급하게 보냅니다. 갑자기 연락 온 자녀나 손주 톡에 돈이 급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일단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감정을 흔들어서 판단력을 뺏는 게 목표입니다. 급한 상황을 연출해서
내가 생각할 틈 없이 보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일들, 과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누군가는 전화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링크를 누르고 있고, 누군가는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이런 수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자산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문자 속 링크 누르지 마세요. 누구한테 온 돈인지 모를 땐 그 문자 절대 지우지 마시고 꼭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상대가 누구든 지금 바쁩니다 하고 끊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으세요. 침착하신 마음이 여러분의 돈을 지켜줍니다. 만약 어느 날 내 통장에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그리고 고지역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위험합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치면 평소 차분하시던 분들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철 님은 올해 72이십니다. 자녀는 모두 출가했고 혼자 살며 소일삼아 밭일도 하시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도 즐기시는 평범한 어르신이시죠. 어느 날 아침 김영철 님은 휴대폰을 확인하다 이상한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30만 원 입금됨. 입금자 최모 씨. 처음엔 내가 뭘 잘못 눌렀나 싶었고, 잠시 후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지금 고객님의 계좌에 의심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사기 자금 세탁 정황이 있으므로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 계좌로 긴급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시면 계좌 압류와 피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 들으니 김영철 님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김영철 님은 예전에 보이스피싱 사례에 대한 영상을 보신 적이 있었고, 거기서 이상한 입금 문자나 전화가 오면 절대 바로 움직이지 말고 증거를 남기라는 말을 기억해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문자 내용을 바로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셨고, 통화는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직접 국민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기요, 제 계좌에 이상한 입금이 있었는데요. 모르는 사람 이름이고 금액도 이상해서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은행 상담원은 입금 내역을 조회하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김영철 님의 계좌를 즉시 보호 조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로 연결돼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철 님이 사전에 몇 가지 행동을 제대로 하셨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행동 팁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문자 캡처는 생명줄입니다. 모르는 입금 문자가 오거나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는 알림이 뜨면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워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문자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고 문자에 적힌 입금자 이름과 시간, 금액을 꼭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은행이나 경찰에 설명할 때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도 문자를 지워서 입금 사실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억울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30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생사를 가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기꾼들은 돈이 들어오자마자 그걸 다른 계좌로 순식간에 분산시켜 버립니다. 한번 빠져나간 돈은 계좌를 수십 개 거쳐서 추적도 어렵고 현금화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송금 실수나 의심 전화가 오면 30분 안에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민은행은 1588-9999, 농협은 1588-2100,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대표 번호가 있으니 자주 쓰시는 은행 번호는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급 정지는 말 그대로 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 못하게 잠깐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경찰 신고와 병행해서 진행하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셋째, 통장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형님, 통장 하나만 며칠만 쓸게요. 누나,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명의만 잠깐 빌려줘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부탁하니까 별 의심 없이 통장을 넘겨주고 보안카드나 OTP 기기까지 함께 줘버리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순간 그 통장이 어떤 식으로 쓰이든 모든 책임은 내 몫이 됩니다.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라도 하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이유로 계좌 개설이 몇 년간 제한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어르신들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절대 어떤 이유든 통장은 본인만 쓰시고 누가 뭐라 해도 넘겨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전 국민을 위해 1332번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 가짜 문자, 사기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이 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332번에 전화해서 확인받으세요. 전문 상담원이 직접 도와줍니다. 김영철 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전화 한 통만 안 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3분짜리 전화 한 통이 수백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노리는 건 바로 우리의 판단력입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당황한 틈, 겁먹은 틈, 그 아주 짧은 틈을 파고들어서 한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미 첫 번째 함정은 넘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오는지,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제가 영상에서 드린 조언들 기억하시죠? 첫째, 문자는 절대 지우지 마세요. 입금 알림이든 계좌 정지 통보든 내용이 낯설고 수상하다면 바로 지우지 마시고 화면을 캡처해 저장해 두세요. 그 문자가 훗날 내 결백을 입증해 줄 소중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도착한 링크 딱 봤을 땐 그럴듯해 보입니다. 은행 로고도 있고 계좌 뒷자리까지 맞고 주소도 길게 써 있어 신뢰가 갑니다. 하지만 진짜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그런 식으로 링크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앱을 통해 직접 로그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로만 업무를 진행하죠. 그러니 문자 안에 링크가 있다면 그건 99%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셋째, 이상하면 1332로 바로 전화하세요.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거나 문자 내용을 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해 보세요. 이 번호는 평일 낮 시간에 운영되고 있고 사기 여부가 불확실할 때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 줍니다.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는 늦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그 순간 전문가에게 바로 확인받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시지요? 나는 괜찮겠지. 내가 왜 그런 전화를 믿겠어? 우리 집은 그런 피해 안 당해. 이런 생각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기 수법은
그 당연한 믿음의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익숙한 사람이나 기관을 흉내내서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올해 75세 되신 분입니다. 손주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쓰시고 늘 당차게 사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으셨답니다. 고객님, 현재 기아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있어 즉시 자산 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는 또렷했고 설명은 너무 논리적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님은 잠깐 고민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거셨고 그 전화를 사기라고 확인받고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를 막은 건 돈도 기계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마디, 단 한 번의 확인 전화가 전 재산을 지킨 거였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나랑 상관없는 일 같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 지우지 말고, 링크 누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1332로 전화해 보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주변 친구분들, 이웃, 자녀, 형제, 자매와 꼭 나누어 주세요. 이런 일이 있더라.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말라고 하더라.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통장을, 노후를,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구들의 금융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은 끝났지만 정보는 계속 이어지고 지혜는 앞으로도 쌓여갑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지혜, 살아있는 사례와 진짜 정보를 담아 차근차근 끝까지 책임지고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